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눈썹 염색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한국에서 눈썹 염색하는 게 불법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너 몰랐어? 네. 진짜로? 네. 왜냐면 그냥 해주니까.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해주세요 하면은 보통은 많이 하는데 머리 이외에 다른 털을 염색하거나 자르는 것도 불법일걸? 그래서 그 미용사들은 수염 면도해주면 안 되고 이용사, 그러니까 이발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면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미용실에서 좀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는 하죠. 눈썹 염색 약으로 눈썹 염색 집에서 셀프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눈썹 염색 약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일반 염색약 혹은 국소 부위 염색약에서 이렇게 작게 나온 것들을 그리고 셀프로도 집에서도 많이들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미용실 같지만 혹시나 이게 또 뭔가 이슈가 있을까봐 제가 미용실에서 찍지 않고 저희 이거 사무실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여기. 여기 미용실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바르는 거를 비누를 모델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염색약으로 하면은 뭔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분크림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너도 눈썹 염색했지? 네. 눈썹 염색을 하는 이유가 뭘까? 머리를 염색하면 눈썹도 어느 정도 톤이 맞아야 안정감 있고 인상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보통 눈썹 염색을 할 때 머리 밝기에 맞추던지 아니면은 눈동자 밝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탈색은 이제 머리를 탈색하신 경우에도 하고 조금 힙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맞아요. 일부러 눈썹을 좀 밝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탈색을 진짜 세게 빼서 그냥 눈썹이 없는 것처럼 연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던데요, 이거? 괜찮지? 살이 안 따가요. 염색약으로 하면 진짜 따갑거든요. 보통 염색약은 일제하고 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1대1 비율 혹은 1대1.5 비율로 섞어줍니다. 조금 양이 적은 염색약들이 나오는데 국소 부위용으로 이제 일제하고 이제를 있는 거 그냥 다 섞어주면은 적정한 비율로 염색약을 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머리보다 얼굴 피부가 좀 더 얇고 예민해요.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염색약을 눈썹에 발랐을 때 좀 더 따가울 수 있고 국소 부위용은 보통은 조금 더 순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두피 쪽에 일어나는 것보다 얼굴 쪽에 일어나는 게 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을 할 때 무슨 테스트 하라고 그러지? 네? 아, 잠시만요. 패치 테스트 혹시 맞아요. 맞다. 패치 테스트. 저 알죠? 알지? 네. 패치 테스트가 뭐냐면은 근데 저는 미용을 지금 17년, 18년 하면서 패치 테스트 하는 거를 2번 봤어요. 염색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줘요. 자격증 시험 단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4시간 정도 방치를 하고 알러지 반응이 없으면 염색을 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영상 찍는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도 되나? 자격증 시험 볼 때 야, 너 얼마 안 됐잖아. 아이, 제가 단기 기억이 좋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어쨌든 제가 그 패치 테스트에서 제가 정보를 이제 밑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염색약을 정할 때도 이렇게 국소 부위용은 조금 더 알맞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염색약을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 염색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염색에는 이렇게 다양한 염색약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밝기만 표현하는 염색약들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있는 염색약들이 있는데 이렇게 밝기만 있는 염색약을 쓰시던지 아주 약한 애쉬, 이 중에 아주 약한 애쉬가 뭐가 있을라나? 한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약간 프랑스 약이어서 일본 약으로 치면은 이렇게 애쉬가 너무 강하지 않은 염색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색이 조금 진한 염색약들로 염색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살짝 보랏기가 돌았으면 좋겠어 해서 보라색 약을 쓰던지 나 약간 붉은기가 돌았으면 좋겠어 붉은색 약을 쓰던지 해서 이걸 눈썹에 바르면은 피부에 그 색이 남아요. 그 염색하고 나면은 그 염색 자국 남잖아요. 그게 눈썹에 남아버려서 그 자국이 안 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밝기만 표현할 수 있는 염색약을 쓰던지 아니면 아주 약한 애쉬, 이 애쉬는 피부에 잘
남더라도 잘 안 보이거든요. 눈썹을 염색했는데 약간 붉게 빠지는 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붉게 빠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주기 위해서 아주 약한 애쉬로 눈썹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약한 애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닦아내고, 이거는 깨끗하게 닦아내고 짜서, 여러분 수분크림입니다 이거. 그래서 잠깐만. 왜? 네? 왜? 아, 너무 얼굴 여백이 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가 눈썹 염색 바를 때 어떻게 교육했었지? 듬뿍. 맞아요. 네, 완전. 저는 듬뿍 바르라 그러거든요. 이유가 비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썹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센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셀프로 바를 때 되게 자연스럽게 발라요. 자연스럽게 바르는데 비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썹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근데 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염색약이 눌러놔도 눈썹이 튀어 올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바르면은 조금 얼룩덜룩해지거든요. 아, 예쁘다. 살려주세요. 한쪽만 바를까, 양쪽 다 바를까? 한쪽만 발라서 웃기고. 예뻐요? 저? 응. 그래서 진짜 두툼하게 올린다. 이게 약을 바른다가 아니고 약을 얻는다의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약간 이 약에 눈썹을 파묻는다의 느낌으로 발라야 얼룩 없이 약이 발려요. 그리고 눈썹약이냐 탈색약이냐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눈썹약인 줄 알고 발랐는데 탈색약이면 너무 밝아지고, 탈색해야지 하고 발랐는데 염색약이면 너무 안 밝아지고, 지금 이거는 염색약입니다. 보통 저는 5분 정도 있다 테스트 봐요. 그래도 최대 15분 정도를 보고요. 5분 후에 테스트를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같은 약이어도 눈썹의 그 굵기와 밝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진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보면은 아주 살짝 밝아지는데, 그때 거울을 보고 살짝 긁어내봐요. 살짝 긁어내 보면은 색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원하는 눈동자 색이나 머리색보다 어둡다 하면은 다시 도톰하게 올려줍니다. 5분이 지나고 봤는데 10분까지 보면 너무 밝을 것 같아. 살짝 더 보고 싶어 하면은 1분 봐도 되고 2분 봐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나서 닦는다. 이게 한번 닦아버리면 다시 바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만약에 왼쪽 먼저 발랐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바른다 하면은 닦을 때도 당연히 왼쪽 먼저 닦고 오른쪽 먼저 닦고,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굴 피부는 예민하고 이 염색약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서 발랐는데 따가울 수는 있어요. 따가울 수는 있습니다. 따가울 수는 있지만 약간 따가운 건 좀 정상적이고, 근데 내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 피부 상태 보면서 좀 더 완급 조절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려드릴 게 뭐가 있을까? 닦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닦아요.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원했던 밝기가 나왔어 하면은, 일단 약이 제가 듬뿍 묻혔잖아요. 듬뿍 묻혔기 때문에 물티슈로 닦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잠시만요. 아니야, 괜찮아. 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닦은 거랑 안 닦은 거랑 똑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근데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세수 한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밖에서 하거나 샵에서 하거나 그럴 때는 세수는 못 하니까 티슈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티슈로 닦고 한 다음에 약간 진정 성분 있는 크림이나 그런 것들 발라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뭘 알려드릴까? 사용해 봤는데 눈썹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양이 너무 많아서 아까운 거예요. 재사용은 안 되나요? 재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 일제 이제 섞으면은 산화가 돼버려서 재사용이 안 되고, 비누가 잘 이야기해 준 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듬뿍 올리라고 했잖아요. 듬뿍 올리려면은 듬뿍 올리기 위한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양쪽 눈썹 다 듬뿍 올리기에 충분한 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썹이 좀 적은 사람들은 양이 좀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눈썹 양이 좀 있는 분들이 듬뿍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프 눈썹 염색할 때 최대한 실수 없게 하시고 좀 안전하게 하시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염색약을 선정할 때는 색이 들어있지 않은, 혹은 색이 들어있다면 아주 약한 애쉬가 들어있는 염색약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기는 얼마 정도? 주기? 눈썹 주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를 하잖아요. 털이 빠지고 쉬고 다시 자라고 하는 주기가 이 모공마다 비슷비슷한데요. 사람은 털갈이를 하지 않죠. 이 모공마다 그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눈썹은 그 주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눈썹 염색을 할 때 생각보다 빠르게 색이 돌아오는 이유는 빠지고 새로 나오고 그 주기가 되게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주기는 없고 그냥 거울 봤을 때 어느 순간 어두워졌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되고 머리처럼 뿌리 염색하듯이 이렇게 다 같이 나오고 끝에만 밝고 이러지 않습니다. 빠지고 나고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밝고 어떤 것들은 어둡고 이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눈썹이 많이 자라 나왔을 때 그때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거울 보다가. 아무튼 오늘 눈썹 염색에 대해서 정보 전달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요.